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살던 30대 주부 문 씨는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해두고 오후가 돼서는 좀 이따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1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아이들이 올 땐 아직 아닌데 살던 아파트를 얼마 전 전세로 내놨는데 마침 이날 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 씨는 그 사람들인가 싶었고 별 의심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죠.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안에 침입한 남성은 문 씨를 위협하더니 노끈과 비슷한 어떤 얇은 물건으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죠. 이후 안방에 있던 지갑을 들고 범인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학교에서 돌아온 문 씨의 딸은 이 처참한 광경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딸의 나이는 고작 11살이었습니다. 1998년 10월 27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몸에서 범인의 체액을 확보합니다. 혈액형은 AB형인 걸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에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조사해보니까 사건 당일 집을 보러 가겠다며 문 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했는데요. 즉 그렇다면 그는 이미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고 볼 수 있겠죠. 주부 문 씨는 얼마 전 벼룩시장에 전세 광고를 냈습니다.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던 90년대 후반만 해도 이런 생활정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흔했는데요. 불행히도 이게 곧 범행 타깃으로 이어진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 또한 범인이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상을 미리 정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문 씨 남편 명의 체크카드로 150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 카드는 범인이 훔쳐간 지갑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죠. 그가 이 카드로 서울 종로구 을지로에서 무려 10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이 그 경로를 추적했고요. 천만다행으로 현금 인출기 중 한 곳 CCTV에 그의 얼굴이 찍혀 있었죠. 비록 아주 선명하지 않은 흑백 화면이었긴 했지만 얼굴을 알아보기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당시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입니다. 경찰은 이 사진을 전국에 공개했고 방송을 통해서도 사건을 알리면서 범인 검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공개된 인상착의는 윤곽이 뚜렷하고 얼굴이 약간 네모난 편, 최소한 170cm 키에 20대 후반 남성. 자, 그렇다면 체액을 통한 DNA도 있고 혈액형도 있고 범인의 얼굴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다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불행히도 수사에 별 진전이 없는 채 그냥 2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결국 2000년 수사본부마저 해체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버렸죠. 엄마를 잃은 한 가족은 비통함 속에 살아야 했고 특히나 엄마의 끔찍한 마지막 순간을 본 딸은 심각한 트라우마 속에 겨우 삶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을 풀어줄 범인 검거, 여기엔 영 답을 못 찾는 듯 했는데요. 그러던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2016년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문 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98년도에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김응휘 경위가 광역수사대 1팀 팀장으로 배치된 게 계기였습니다. 광역수사대, 여기는 경찰서와 다르게 하나의 사건에 더 넓은 범위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사팀이 꾸려지고 증거와 단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용의자를 추적했죠. 18년 전의 수사와 가장 달라진 점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덕에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건데요. 당시 범인의 추정 연령대가 20대였다라는 점을 토대로 수사팀은 비슷한 연령의 동종 전과자들을 모조리 추려내는데 그 수가 무려 8,000명가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범인과 동일한 AB형만 선별해내니까 125명이 남게 되죠. 자, 이 추려진 125명, 그리고 과거 CCTV에 남겨진 그 범인의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물론 1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범인 얼굴도 많이 변했겠지만 그래도 분명 닮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희망이었죠. 사건과 관련성이 있으면서 얼굴까지 닮은 유력한 용의자를 끊임없이 압축하고 추려낸 결과 마침내 단 한 명이 수면에 떠오릅니다. 44살의 오우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CCTV 속 얼굴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이놈이구나. 이후에 수사는 속도가 붙게 되죠. 일단 오 씨의 DNA와 범인의 걸 대조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 씨의 DNA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당장 오 씨가 과거에 범인의 얼굴과 닮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당사자한테 가서 DNA를 요구한다? 순순히 내줄 리가 없겠죠.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수사팀은 잠복을 선택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오 씨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 양주시의 아파트를 맴돌면서 그를 날카롭게 주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 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 후 꽁초를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김 팀장은 이걸 놓치지 않고는 곧장 그 꽁초를 확보했고요. 바로 국가수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 숨막히는 미제 사건 추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00% 일치. 살인사건의 범인을 18년 만에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2016년 11월 18일 오 씨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라는 경찰의 말에 무슨 말이세요? 라고 되물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자 태세를 바꿨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오 씨는 문 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강도 전과가 3번이나 더 있었죠. 심지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는 아이까지 있는 어엿한 가장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본성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꾸며냈던 오 씨. 하지만 가면은 끝내 벗어지게 됐죠. 오 씨가 자백한 살해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998년 10월 27일 낮 12시 32분. 당시 26살이던 그는 생활정보지를 보다가 전세로 나온 아파트를 발견했죠. 그리고 공중전화로 가서 집을 보러 가겠다고 전화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1시 20분에 문 씨 집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뜻밖의 언쟁이 오갑니다. 문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낮춰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문 씨가 아니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세요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순간 이 말은 범인 오 씨의 자존심을 건드렸고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는 우발적으로 문 씨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졌고 문 씨가 쓰러지자 손을 결박한 후 차고 있던 허리띠로 문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전말. 2016년 12월 경찰은 오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인에 대해 전혀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 재판부의 판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 씨는 1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죠. 무기징역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 그건 공중전화였습니다. 오 씨는 이 문 씨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건 이미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판단된 거죠. 오 씨가 판결에 불만을 갖고 바로 항소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확정됩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금사파에서 범인이 검거된 아주 통쾌한 사건인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년 전 그때는 왜 오 씨를 잡지 못했는지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강력범죄의 수사 방식이 가진 어떤 치명적인 허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강력사건을 수사할 때 비슷한 수법을 가진 동종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말은 즉슨 범인이 동종 전과자가 아닌 이상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겠죠. 오 씨가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1998년 그때 오 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죠.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오 씨가 성매매 알선이라는 전과가 추가되면서 2016년 재조사가 진행될 당시 동종 전과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과거와 현재, 지금까지도 수사팀이 오 씨의 DNA를 확보하고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후보 명단에 있다는 것만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광역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덕분이겠죠. 한편 18년 만에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문 씨의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음엔 믿지 못하면서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했는지 알게 되고는 깊은 감사를 표했죠. 사건을 지휘했던 김 팀장은 무엇보다 사망한 엄마를 최초 목격한 당시 초등학생 딸이 늘 마음에 걸려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엿하게 성인이 된 그녀가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김 팀장은 그제서야 마음속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팀장님은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CCTV에 찍힌 범인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결론만으로 이 사건을 알게 되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왜 범인을 못 잡냐라고 다소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들 또한 해결하지 못한 강력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응어리처럼 마음에 품고 있고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범인을 꼭 잡고 말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마침내 하나의 미제 사건을 해결해낸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미제 사건과 잡지 못한 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현장에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잡힐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오늘의 사건. 사명감을 가지고 검거에 힘쓰신 김응희 팀장 이하 광역수사대 1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실종 아동을 찾고 있습니다. 1977년 서울 관악구에서 실종된 당시 5살 김만호 씨. 오른쪽은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혹시 비슷한 분을 알고 계신다면 경찰청 182번으로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